네, 사드 보복 6년 만에 중국 정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 풀기로 하면서 중국 소비주가 크게 움직인 어제장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움직임, 또 옵션 만기일 여파 속에 코스피 약보합, 또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혼조 마감했는데요. 자, 수급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장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채워주고 계신 하창환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관련해서 종목들 두 가지 종목이 지금 리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뷰해볼 종목 첫 번째는 SPG 네네.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월요일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때 네네. 목표가로 3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 35,700원까지 속바뀜이 좀 있었습니다. SPG 관련된 거랑 또 CNC 인터내셔널이 6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러 번 이번 주에 터치를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SPG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 IPO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이제 로봇이나 AI 쪽은 계속적인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SPG 전체 매출 중에서 로봇 비중 자체가 뭐 아직 절반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감속기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지금 가격이 목표가 터치하고 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라면 28,000원에서 뭐 현재가까지의 좀 이 박스권 안에서의 조금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26,500원이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슈나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뭐 T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로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은 뭐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속기 부분이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일정한 중요한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CNC 인터내셔널은 역시나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목표가가 6만 원 상당히 좀 높게 제시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가가 63,600원이고 색조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 화장품 비중이 높은 쪽이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쪽의 움직임에는 지금 실적이 워낙 좋고 뭐 북미나 유럽, 일본 지역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색조 ODM 쪽은 이런 상승 탄력이 더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익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8월 9일 부분이죠. 8월 9일 저점 부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8월 9일 저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간 후의 특징주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한꺼번에 확인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목도가 여전히 높은데요. 특히 한국공항은 9.97% 오른 모습이고 스맥도 8.21%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공항은 영업이익이 447%대 올랐고요. 스맥은 388%대 급증한 영향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단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허용 소식에 올라온 종목들인데요. 화장품 여행 면세 테마가 일제히 오르면서 세화 PNC는 9.93% 상승, 노랑풍선도 6.99%대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장중 네이버 웹툰에서 정글주스 시즌2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오른 종목이죠. Y랩도 4%대 급등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에 이어서 외국인 기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21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해서 부동산 리스크가 적다고 합니다. 두산마켓도 역시 실적 모멘텀에 7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도 예쁜 중소형 화장품주 한국콜마에 5거래일째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4거래일째 사들이는 중인데요. 특히나 2분기 조선업계 관심도 1위에 빛난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포스트 2차 전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3거래일째 역시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죠. SK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에 3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어서 현대엘리베이는 2030
상승년까지 중국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29거래일 연속 매수세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한미약품도 주목도가 높은데요.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ESG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한 SK이노엔도 7거래일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는 최근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역시 3거래일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스맥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시간의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좀 상승력이 나온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오늘은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엄청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좋게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스맥을 설정을 했는데 뭐 이제 창사 이래 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벌써 뭐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실적이 만약에 좋은 거에서 딱 끝나면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사업 쪽에서 로봇이라든지 네. 이런 폐배터리 쪽에 대한 산업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로봇 상황이고 폐배터리, 네. 예, 최근에 또 관련된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거든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800원대에서 2,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가 4,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상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해 말부터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판가도 같이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판가는 오히려 더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에서의 큰 변화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로봇 쪽에서는 이제 자동화 쪽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특히나 이제 뭐 공장 자동화 부분에서 뭐 SP 시스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겐트리 로봇으로 해서 자동화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런 기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화 기술 쪽으로의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화재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공정 방전 해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노동자의 안전을 좀 많이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런 수요도들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폐배터리도 이제 1차 사이클이 이제 내후년부터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뭐 지금 광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뭐 성장 기조는 어마어마하게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적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도 유망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고 네.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도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력이 나온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특징주로는 이제 스맥을 네네.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또 최근 사들이고 있는 스맥,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시간에서 8%나 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에서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여기 보시면 전거래라도 왔다 갔다 좀 했거든요. 그래서 2,600원 라인부터 2,750원까지 요 5일선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빠르게 이전 고점 라인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의 과거에 좀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일정한 횡보가 나온 다음에 빠르게 눌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뚫어준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그에 반면에 2,24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실적이나 이런 뭐 앞으로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뚫려서 내려가는 그런 기조가 나오면 시간 자체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의 조금 기회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손절 라인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국 콜마를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슈로 뭐 화장품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외로도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선케어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기조가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중국 지역에서 이미 조금 약간의 좀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조금 더 좋은 이 투자 심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ODM 업체들에 대한 뭐 전반적인 업황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뭐 앞에서도 CNC 인터내셔널을 조금 리뷰를 드리긴 했지만 뭐 ODM에서 새롭게 좀 떠오르는 강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부각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신규 브랜드가 많이 입점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신규 브랜드나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의 ODM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신규 브랜드 쪽에서의 좀 수요, 왜냐하면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신규 수요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기조로 된다라고 한다면 뭐 ODM의 강자 업체들은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된 뭐 연우라든지 뭐 HK 이노엔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리레이팅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콜마 역시도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증권가의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법인 쪽에서의 뭐 유의미한 성장도 나타나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도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22년 기준으로는 우리 국내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지만 향후 이제 해외 매출 비중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객사들이 최근에 이제 수출을 많이 늘리고 네.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기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콜마는 상승률 7%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매매 네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52,000원에서 54,000원 사이 5일선 조정 나올 때 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6만 원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거를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단체 관광객이 회복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흐름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전 월봉상 이제 19년도에 이 가격이 있었던 8만 원 라인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이어서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SK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35거래 연달아 기간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도 이 종목도 좀 좋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죠. 매출단에서는 뭐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7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고 뭐 렌탈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기조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거는 이제 AI 부분입니다. AI 부분에서 이제 지난 7월이죠. 뭐 앵커 지분도 있고 5월 달에도 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AI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향후 시장들을 보시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삼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자꾸 보면은 결국엔 AI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객실에 대한 이런 흐름들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을 보는 주 포커스는 AI 쪽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이 네. 충분히 좀 기대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쪽 관련된 부분이 또 이제 데이터웨어 관련된 또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뭐 렌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사 시너지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투자 키포인트로 실적 개선세 그리고 AI 사업 관련 성장 기대감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그 상단까지 해서 6,100원부터 6,3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2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코스맥스와 그라비티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애경산업, 한원시스템 또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영업이익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은 JYP 엔터 또 시즌을 비롯해서 기업들 실적 발표에 나서고요. 관련해서 저희 증권사 추정 전망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IP 정산을 예고한 JYP 엔터부터 볼 텐데요. 먼저 매출액 127%대 급증, 영업이익은 102%대 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즌은 매출은 마이너스 32%대, 그리고 적자 전환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진단키트 수요 급감의 영향입니다. 이어서 한화는 매출액 3%대, 영업이익은 14%대 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상폭력의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부분입니다. 페노션은 마이너스 29%대 매출액,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6%대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벌크해온 시황이 회복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또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은 매출액은 27%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지만 적자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 손실을 대폭 축소할 걸로 보여지지만 정책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매출액 2%대, 영업이익은 26%대 오히려 빠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수금 잔액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호건설은 매출액 3%대 빠지고 영업이익은 50%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가율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오롱 글로벌은 매출액 46%대 급감, 영업이익은 67%대 빠질 걸로 보여지고요. 비용 증가로 이익이 감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보신 기업 중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겠다 생각되시나요? 네, 저 JYP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엔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네.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엔터 쪽을 뭐 실적주로 일단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크아웃 우려를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신규 라인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앨범 판매량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가 사실상 한 2년 연달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과 비교를 하셨을 때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빌보드 차트 들어가는 횟수 그리고 핫해진 그룹의 수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은 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정말 독보적인 그룹은 없어요. 네. 네, 솔직히 뭐 이제 뭐 BTS라든지 이런 그룹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유니크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로 본다면 그 정도로 독보적인 그건 없지만 그래도 최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매년 신그룹들을 발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IP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티스트로 너무 치중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주 언급드렸지만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음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음반, 음원, 뭐 MD 이런 쪽으로 다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좀 깔끔하다. 그리고 좀 주주 친화적인 이런 기주들이 많은 게 뭐 이제 자금 조달 자체를 아예 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에서의 좀 걱정도 필요 없는 상황이고 뭐 오너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지금 단기적인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보실 때 가장 무난하지만 엔터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JYP를 주 토픽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거에서 좀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JYP가 유일하게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에서 현재 아이돌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2K가 제가 봤을 때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게 박지현 씨가 너무 많은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재밌게 보고 네네. 있는데 조회수가 500만 이상이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보니까 이 인트로 부분에 너무 많은 이 브리핑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추격을 해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일단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이런 뭐 일부 또 월드 투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앨범 판매량이 2분기 때 629만 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고마진 MD가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이 핵심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희 오늘 가격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네, 네네네. JYP 엔터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 박스권 사이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1만 5천 원에서 12만 2천 원 사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14만 원, 15만 원대 보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17만 원에서 18만 원대 보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만 4천 원인데 사실상 이거까지 빠지면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한 가격적 전략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